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이민 기습 단속으로 구금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은 오는 10일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된 한국인들 중 몇몇은 범죄적 활동에 연루돼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신속 대응팀을 조지아주에 파견했습니다. 미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는 이와 같은 대규모 압수수색 및 체포와 같은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삼성 등 미 진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과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이 충돌하며 제도적 모순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정책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의약품 제조비 상승 등을 이유로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는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도난된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한 건물로 돌진하면서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조지아주 현대공장 이민 기습단 속으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구금된 것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 의욕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억류된 한국인들 대부분은 자진 출국할 것이며 몇몇은 범죄적 활동에 연루돼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 대응팀을 조지아에 파견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장관은 이번 사건은 미국에 오는 기업들에게 미국서 게임의 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놈은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를 돕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이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또 우리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놈 장관은 억류된 한국인들과 관련해 대부분은 출국 명령을 무시한 이유로 억류됐다, 자진 출국할 것이며 몇몇은 다른 범죄적 활동에 연루돼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기홍 재외국민보호 영사 담당 정부 대표 및 양자 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이 오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대책반 구성에 이은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워싱턴 DC에 도착해 앞으로 유사 사태 방지와 비자 문제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속 대응팀은 현장 대책반 및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기 중 주 워싱턴 총영사를 반장으로 하는 현장 대책반은 영사 면담을 희망하는 250여 명을 면담했습니다. 이들 중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국 측의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머는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및 체포와 같은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단속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에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견제구임을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삼성 등 미국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호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진 불법 체류 고용 단속과 유사한 대규모 단속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머는 불법적 입국과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은 범죄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머는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기업은 부당한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헬리콥터와 군용 차량까지 동원해 공장을 급습한 이번 사건은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미 간 비자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취업 비자 제도의 경직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농업 단기 근로자 비자나 주재원 비자 등이 필요하지만 이는 발급에 수개월이 걸리고 그마저도 개수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의 발급 대기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은 미국에 직원 출장을 보낼 때 최대 90일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주는 전자여행 허가나 비이민 비자인 단기 상용 비자 등을 통했습니다. 이번에 단속을 진행한 이민당국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 등 FTA 체결국에 전용 취업 비자 쿼타를 배정했지만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 즉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와 소속 인력의 충분한 파견이 병존하기 어렵게 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삼엄한 비자 정책에 예외가 인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과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이 충돌하는 제도적 모순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인재들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비자 정책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직후에는 ICE는 제 할 일을 했다며 불법 체류자 색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필요한 인재들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비자 정책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 숙련 기술자의 비자 발급 제한이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한 기술 인재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동시에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일정 부분의 비자 예외 적용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미국이 외국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노동력 충원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면서도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일자리는 반드시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내년 미국 내 건강보험료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의약품 제조비 상승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가계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머서에 따르면 2026년 미국 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비용이 평균 6.5%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비영리 보건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 역시 같은 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8%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올해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건강보험 업계 1위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 역시 일부 주에서 보험료 인상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메릴랜드와 오리건주에서 각각 2.4%, 2.7%의 인상안을 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 전환 비용 등이 그 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의료 서비스 전반의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으며 현재는 노년층 대상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청구 관행과 관련해 형사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는 올 들어 약 38% 하락해 S&P 500 기업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 흐름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오바마 케어 세금 보조 종료로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 시장에서 떠날 경우 상대적으로 병력이 많은 가입자들만 남게 되면서 보험사들에게 재무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곧 다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의료비 청구서에 지쳐 있다며 주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전력 공급 업체들도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추진 중이며 미국 소기업 가운데 약 3분의 1이 상품 가격을 올릴 계획으로 전해지며 서민 생활 경제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비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보험사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브루클린 미드우드 지역에서 도난된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한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차량이 건물에 충돌하면서 차량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 45분경 브루클린 플랫부시 애비뉴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혼다 시빅 차량 한 대가 인도 위로 빠르게 돌진한 뒤 리젠트 플레이스와 플랫부시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 정차 중이던 뉴욕시 택시 등록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택시는 시동이 걸려있는 채로 운전자 및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이후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현장을 급히 빠져나갔지만 플랫부시 애비뉴 남쪽 방면으로 질주하던 중 인근 건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혼다 시빅 차량은 완전히 두 동강이 나면서 건물 출입문 앞에 차량 바퀴, 엔진, 배터리가 널브러진 채 흩어졌으며 차량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량 일부는 전복된 상태로 도로에 남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주민은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 불꽃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며 충돌 당시 차량이 날아가는 듯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The car just flew past me. It literally flew so fast that my whole car shook. 운전자는 도로 위에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41세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난 차량이 도난 차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악관이 미국 시민권 시험에 에세이 요건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 경로를 더 엄격하게 하고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왔습니다.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일부 이미 승인된 시민권을 취소하게 됐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미 여러 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에 회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10문항으로 구성된 시민권 시험 대신 지원자가 시험센터에서 미국 시민권에 대한 이해도를 입증하는 표준화된 시험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열린 미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선제골과 이동경의 추가골을 도우며 한국의 2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 한국은 23위, 미국은 15위입니다. 대표팀은 10일 테네시주 내슈빌 지오디스 파크에서 FIFA 랭킹 13위의 강호 멕시코와 두 번째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 남자축구 A매치 역대 득점 2위인 손흥민은 통산 52호 골을 터뜨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의 역대 1위 기록에 6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시라큐스 인근의 제과 공장에 이민 단속 요원들이 급습해 직원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등 최대 75명이 동원된 단속은 수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직원 7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공장에 도착한 연방 요원들이 쇠 지렛대를 이용해 공장 안으로 강제로 밀고 들어갔고 건물 출구를 막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웠다며 국토안보부 요원은 체포된 직원들이 오스위고 국경 경찰대 기지로 이송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성전환자들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의 한 성당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국은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교도소에서도 출생 당시의 성별에 따라 수감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